이제 에너지연구소에서 5개월 하셨고 지금 하이닉스에서 이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거든요. 1년 정도가 안 되셨거든요. 제가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지? 안녕하세요. 렌윈에서 자동차 산업직무 강의하고 있는 차우철입니다. 지금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또 이제 신입사원의 이제 면접이 요즘 많이 어려워졌고 또 그런 압박 면접들을 이겨낼 수 있는 팁들도 같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면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상호입니다. 면접 콘텐츠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스친 적은 있는데 깊이 있는 대화나 이런 거는 사실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해봤죠. 예. 이게 어떠세요? 오늘 약간 딱 그런 느낌이 아, 그렇구나.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땀도 나고 뭘 답변해야 될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면접 보시는 분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실까? SK 하이닉스에서 현대자동차로 중고 신입으로 이직했었던 상황으로 돌아가서 면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살의 취업 준비생인가요? 그때 당시에 8년 전 제가 28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과 나이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 미만의 경험 2번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중고 신입으로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직 사유를 방어하거나 꼭 반드시 옮겨야 되는 이유, 그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가장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정말 많은 지원자예요. 궁금한 점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가 검증을 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많다라는 건데 지원자께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대결이신가요? 전문가 대 전문가요? 아니 그저 면접에 신인분을 제가 면접을 보는 거니까 저도 승부욕이 좀 생기죠. 오늘 면접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나상호 선생님 앞에서 면접을 본다 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신입사원의 입장으로 면접을 받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가장 고민이 되고 26년 이후에 오늘이 가장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들어오세요. 아니 누군지 얘기는 해주셔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R&D 기술경영직무에 지원한 차우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긴장이 좀 꽤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기업 면접이 너무 떨리는 자리라서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면접은 경험을 해봐도 떨리는가 봐요. 면접은 언제든지 합격과 불합격이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제가 이제 사실은 들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예의겠죠? 준비하신 게 있으면 한번 짧게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R&D 기술경영직무에 지원한 차우철입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성취감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실버 산업을 주제로 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만들면서 처음 시장조사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제작과 검증을 통한 전체 프로세스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배식 봉사활동,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 등 노인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기여했었습니다. 총 3년간 428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기여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기소개도 아쉽다고 생각이 된 게 전동 스쿠터 했던 거는 사실은 실패한 경험이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 관련된 거 뽑아낸 것 같은데 실패한 거를 이렇게 강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봉사활동을 갖고 왔거든요. 긍정 포인트보다는 부정 포인트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자기소개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쉬워 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좀 인성적인 측면만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직무 관점으로도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인성 관점으로도 가장 키포인트 하나를 섞어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첫 질문은 이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대학을 들어가실 때 재수를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계로봇 에너지공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실제 물리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심 속에서 기계공학과가 가장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기계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입학했을 때 본인이 좀 가졌던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입학했을 때에는 제가
자동차를 개발을 하면서 실제 개발 엔지니어로서 기여를 하고 싶었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이 정도면 공부하는 재주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석사도 분명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석사 진학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취업을 해서 가게 그 생활에 기여를 했어야 됐던 부분들이 계속 충돌했었습니다. 4학년 이후로는 제가 학사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가정 환경에 좀 기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졸업을 하시고 에너지연구소라는 데를 입사를 하셨단 말이죠. 입사하시게 된 뭐 계기나 뭐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네, 이 회사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석박사 과정에 대한 등록금 50%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그 좋은 포인트가 있어서 지원자께서 선택을 해서 입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5개월밖에 일을 안 하시고 퇴사하신 이유는?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나서 대학교에 이제 석박 통합 과정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교수님께서 이제 정년퇴직을 임박을 하고 계셔서 더 이상 새로운 학생은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고 제가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이제 석사 박사까지의 큰 기간을 고려해서 입사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목표가 틀어짐과 동시에 제가 다른 부분을 또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서 짧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이 회사를 선택하신 정말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졸업과 이제 동시에 취업 준비 생활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첫 번째 취업 준비 생활에서는 이제 최종 탈락의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가게에 빨리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저에게 있어서 공백기는 가장 큰 치명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입사할 수 있는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시기 전에 뭔가 다른 회사도 도전을 해보시고 일단 그 실패하신 경험들 있으신 거구나. 에너지연구소 입사 계기와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걸 선택이 됐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질문이나 꼬리 질문을 해도 그거를 크게 그렇게 포장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솔직함과 진정성은 정말 와닿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입사하시는데 이 공백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동시에 스펙들을 따는 데 치중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면서 이후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흔적은 또 뭐가 있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영어 성적을 이제 빠르게 취득을 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자격증 취득을 병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이 하이닉스 입사한 게 25년 7월인데 일반 기계사를 딴 건 또 25년 8월 달이라서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취득부터 실기 이제 합격까지 최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소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재취업 준비를 결심한 이후로 바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일자입니다. 면접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졸업 후에 공백기도 많이 질문을 하는 거지만 이제 이직 그 사이에 공백기도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일반 기계 기사는 어쨌든 그 준비하는데 기간이 꽤 필요하잖아요. 그 노력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설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이 좋은 회사를 다니고 계신데 왜 당연히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제일 좋은 반도체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회사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계공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하이닉스에서 기여할 부분들을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희망하고 있었던 양산기술 직무와는 다르게 양산관리 직무를 배정을 받으면서 제가 현업에서 경험했었던 내용과 그다음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괴리가 많았던 게 이직 사유를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하나예요? 그 이외에도 이제 현업에서 엔지니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양산관리 엔지니어로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세스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그 분야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라는 회사 입장에서 관점에서 차우철 지원자를 왜 양산기술이 아니라 양산관리라는 직무 쪽에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계공학적인 그 요소 속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총괄했었던 경험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산 기술보다는 양산 관리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서는 합리적인 판단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직무 면접을 통해서 제가 CVD 공정과 PVD 공정과 관련된 증착 공정에 대해서도
직무 면접과 관련된 전공 지식과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 생활을 20년 정도 한 임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라는 곳이 모든 입사자들이 오면 다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배치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현실은. 오히려 저 같으면 기계공학이라는 게 전공이잖아요. 그럼 기계공학이라는 걸 가지고 반도체를 조금 공부해서 하이닉스를 들어갔는데 뭔가 아쉬움도 있었고 한계도 느껴졌고 그래도 정말 나는 평생 직업을 찾고 싶었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차를 찾게 됐고 거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연결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연결해서 왜 저희 회사를 오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차량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직무를 받는데 신입사원으로서 전체 제조업 중에서 유일하게 관리 직무를 뽑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전문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정말 그 자동차 관련 피해 업무를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예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동 스쿠터를 만들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부터 컨셉 설계, 그다음에 제품과 검증을 했었던 실제 실무 경험과 SK 하이닉스에서 제조 관리의 입장으로서 경험했었던 그런 양산 프로세스를 경험했던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자기소개 때도 왜 그 대학교 때 대표적인 경험으로 그 전동 스쿠터 스토리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결국 실패 경험이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걸 내세우기는 그럼 좀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PM으로서의 이제 강점은 제품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이제 경험이었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데 대한 그런 경험과 그런 전체 프로세스를 경험한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직무에 맞춰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성과가 나지 않았었던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면접 질문에 너무 집중을 했던 건지 실수했던 부분, 뭐 안 좋았던 부분을 계속 인정하는 격의 면접이 됐던 거라서 좀 많이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자기소개에서 하신 그 소개해준 내용이기는 한데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현대 아산재단에서 이제 전액 장학생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봉사활동에 대한 그 의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그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소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지원자 입장에서 가장 배운 점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건 어떤 활동인가요? 가장 배운 점이 많은 활동은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가장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경험 중에서 1년 반 동안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진행을 하면서 그런 꾸준함이라고 하는 성실성을 배웠고 그 이후에 꾸준함이 가져오는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있었던 봉사센터의 담당자분들이 저를 되게 눈여겨서 보셨고 그런 좋은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수 사례자로 선정이 되어서 실제 수업 OT 때 말씀을 하시면서 확장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들 중에 그래도 본인 스스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어떤 거예요? 하루에 2,000분께서 이제 배식을 이제 하러 오시는데 2,000명의 이제 인원들을 더 많은 그 밥통 속에서 이제 밥을 지어야 되는데 20대 이제 젊은 청년의 남자들이 와서 그런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활동 전체를 많이 강조한 거는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인간미와 독촉이라는 걸 다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답변 내용에서. 그러니까 인간미는 1년 반, 주 1, 2회 정도로 꾸준히 하셨다라는 거하고 그 성과나 우수 사례자 같은 게 와 닿아서 이 지원자는 정말 본인이 하는 일에 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고요. 2,000명분의 밥 짓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수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 에세이 1번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고객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고객이 찾지 않는 기술을 만드는 것은 회사에서 가장 큰 의미가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이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왜 그 아까 오늘 그 여러 번 그 본인의 사례로 얘기하신 실버 산업 관련 전공 스쿠터 얘기를 써주시고 아까 답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동차랑 관련도 되고 아마 그 지원자분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사례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실패 사례란 말이죠. 근데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소재가 그 전동 스쿠터를 만드는 환경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만약 이걸 다시 진행한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가장 그 바꾸거나 개선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해석 진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전 개수를 더 확보하고 상품의 가치가 있을 만한 포인트를 설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학업과 이제 병행을 하면서 시간 일정 관리가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학기의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가 모두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필요했었고 그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 5일과 6일의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에 시간 관리가 가장 정말 지원자분한테 궁금한 건데요. 그렇다고 공부를 또 등한시 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봉사활동에도 시간을 투입하시고 또 전공 공부도 꽤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어떤 그 본인만의 시간 관리를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노력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반복과 선택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부가 되는 그 부분에서의 영역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전에 이제 족보라든가 이런 이제 노하우도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실제 점수를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목표를 주면 꼭 해내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는 지원자겠다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시간 관리의 노하우를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반복과 학습. 그게 왜 제가 설득이 됐냐면 사실은 그거는 학생 때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는 그 반복과 학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선배들이 그동안 10년, 20년, 30년을 거쳐서 그 현장에 쌓아놓은 그 경험이나 그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학습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회사 차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원자께서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는 차종은 뭐예요? 실제 운전을 경험해 본 거는 소나타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행을 가면서 렌트했었던 짧은 기간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 운전하시면서 느꼈던 좋은 점, 좀 개선할 점이 좀 있나요? 소나타의 경우에는 세단 중에서도 전고를 개선을 통해서 시트 착자감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개선점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럼 좋은 점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의 그 업그레이드 수준이나 지도의 이제 표시 능력이 그 이미지 측면으로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인포테인먼트와 같은 전장 사양에 대한 그런 표식 기능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을 내가 들었을 때는 현대차를 많이 운전하지 보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느껴졌거든요.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센스 있는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분들 면접자에서 네, 실제로 제가 그 면접 보기 전에 탔었던 그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 개선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소나타를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근무하셨던 그 에너지 연구소에서의 그 지원자의 경험이 저희 회사의 요 R&D 기술 개혁하는데 어떤 점에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한 법규 파악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분야도 산업부와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너지연구소에서 일했었던 그 경험은 우리나라에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 법과 규칙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동차에 관련된 법규를 파악하는데 빠른 파악이 가능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하는데 그 법규 문서를 고려해서 개발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에서 쌓아오신 경험 중에는 어떤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양산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차량 개발 이후에 실제 공장으로 이관되어서 양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경험한 것이 가장 큰 기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생산 프로세스하고 자동차 생산 프로세스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제품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세부적으로 봐야 될 프로세스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에 대한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4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품이 개발되고 양산되는 것은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가 뭐예요? 4단계는 선행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상품 기획 또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 그다음 세 번째는 제품 개발 단계, 마지막으로는 양산 준비 단계로서 제품에 대한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4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품이 개발되고 양산되는 것은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사람의 목숨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이 법규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준 거는 설득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에서의 경험은 왜 그 생산 프로세스 가지고 답을 해주고 4가지 단계까지 얘기를 해줬거든. 물론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압박을 해서 반도체와 자동차의 그 생산 프로세스의 차이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지만 답변 자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면접을 마무리 줘야 되는데 제가 한두 개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에너지연구소에서 5개월 하셨고 지금 하이닉스에서 이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거든요. 1년 정도가 안 되셨거든요. 제가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지?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는 분야를 잡지 못했던 게 시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이 R&D 기술 경영 직무는 프로세스를 직접 관리하고 그것이 소비자랑 맞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업무를 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했었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짧게 이직을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제가 이런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 설득이 덜 된 부분인데요. 오히려 저희같이 이렇게 이익을 먹고 사는 회사보다는 사회 관련된 단체나 봉사활동 회사 같은 곳을 지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배려와 그런 가치관들을 통해서 제가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그런 소양을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만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어떻게 지원자께서 좀 궁금하신 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궁금한 것은 없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준비했었던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면접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회사에 대한 직무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서 제 성과를 좀 표현하지 못했던 게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 적합성에 있었던 엔지니어의 소양과 기계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의 R&D 기술 경영 직무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로열티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회사 지원을 할 때 그게 조금 아쉬웠고, 장점은 충분히 갖고 있는 지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성실함, 책임이 주어지면 그걸 완성하려고 완결하려고 하는 근성 같은 거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해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지원은 너무 어렵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도 경험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소개한 이후에는 바로 이제 학점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점에 대한 그런 칭찬이 들어오고 그런 노하우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면접 분위기가 좀 많이 긴장이 완화되면서
했었던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최대한 예상한다고는 하긴 했는데 제가 많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그 면접에 그 강도를 하이클래스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험 검증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설명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아서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보다 인성 면접 쪽은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포인트가 탁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중반으로 흘러가는 그 뭐랄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인성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력서와 자소서를 잘 써주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력서가 서류 전형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면접 봐봐요, 그렇죠? 자소서를 어떤 키워드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오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면접은 정말 케바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접관을 만나느냐도 필요하지만 어떤 면접 형태로 면접을 보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이제 문화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감안해서 면접 준비를 조금만 더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직 사유라든가 그때 상황 검증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진행하시는 면접관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회사라고 하는 곳은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설득력 있게 풀어줄 수 있는 그에 관련된 답변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